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요. 전래동화 똥벼락입니다. 이 책 속에는요.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전통문화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똥을 거름으로 쓰고 머슴살이를 하는 등 농사일 하면서 펼쳐지는 생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이랍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돌쇠 아버지 주인공은요, 김부자 댁에서 30년 동안 농사일로 머슴으로 살면서 세경으로 돌밭을 받게 된답니다. 돌밭은 농사짓기에 힘든 밭이죠. 그렇지만 땅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돌쇠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돌을 골라내면서 밭을 일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걱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서 거름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똥을 모아서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똥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니는 개똥만 봐도 똥이다 똥이다 하면서 금덩이처럼 기뻐하면서 들고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배가 아파서 똥을 싸게 되었어요. 귀한 똥이라 허투루 쌀 수가 없어서 참고 집으로 오다가 산등성이에 이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쇠 아버지는 똥을 싸게 되는데요. 똥을 잘 싸서 집으로 가져가려고요. 나뭇잎을 깔고 똥을 싸게 되는데 그만 폭포수 같은 오줌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오줌 때문에 잠자던 산도끼비가 웬 놈이냐 하면서 누가 내 얼굴에 오줌을 싸냐 하면서 튀쳐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돌쇠 아버지는 도깨비가 나타나는 바람에 똥덩어리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싸갈 수 없는 똥을 보면서 돌쇠 아버지는 너무너무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이 모습을 보던 산도깨비가 기가 막혔죠. 그깟 더러운 똥이 뭐가 아깝다고. 그러자 발끈하게 됩니다. 뭐 돌밭 걸음할 귀한 똥을 더럽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살펴보던 산도깨비는 너무 딱해서 도와주기로 하고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수리수리 마수리 김부자네 똥아 돌쇠네로 날아라 하면서 똥을 몰아서 주게 된답니다. 돌쇠네 집은 거름간에 똥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부지런히 돌쇠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캐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구마 밭에서 금가락지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어라 이게 웬 가락지인가 하면서 돌쇠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을 돌려주려고 김부자네로 달려간답니다. 김부자네로 달려가는데요. 김부자는 이 가락지를 보고 반가워하고 기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찌어찌 이 가락지가 돌쇠내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요. 똥을 당장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똥을 제자리로 갖다 놓은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 놈이 올해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곤장을 몹시도 많이 때려서 집으로 내치게 된답니다. 금가락지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돌려주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힘든 돌쇠 아버지는요. 뼈가 녹신해질 때까지 맞았기 때문에 겨우 걸어서 집에를 가게 되는데 집에 가도 막막하니까 산도깨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산도깨비가 김부자가 한 행동을 듣고 기가 막혀서 입이 쫙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김부자놈 욕심이 끝이 없군 하면서 산도깨비는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주문을 외우고요. 온 세상의 똥이 김부자네로 날아가게 해서 김부자네 집이 다 똥더미에 덮이게 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부자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부자도 아마도 죽었겠죠. 똥 속에 갇혀서 목숨을 잃게 말았겠고요. 이 거대한 산을 이루었던 똥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른 산이 되어서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걸음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어서 오래오래도록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많이 살펴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전래동화 똥벼락은 지금의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하고 조금 다른 그런 시대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알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고 있다는 것도 책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고구마가 나오는데 그 시절에도 고구마를 사람들이 먹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똥으로 거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똥은 더러워서 버려지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세경을 받았다는 거, 그 단어도 알게 됐고요. 잔치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나눠 먹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책을 읽은 소감을 말해보면 참 좋은데요. 똥벼락은요, 책 제목처럼 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똥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있어 하고요. 흥미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똥벼락 선생님이 뭔가를 탁 떨어뜨리면서 이게 똥벼락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모두 생각해 보라니까 모두가 피하는 부분이었어요. 너무 싫죠. 더럽고요. 내 옷에 묻으면 너무 냄새가 나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을 읽으면서는 똥이 단지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 아니라 농사일에 소중하게 쓰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재나 뭐로 뿌려가지고 다시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쓰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똥벼락에 나오는 인물 돌쇠아버지 산도깨비 김부자가 있는데요. 이들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근거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돌쇠아버지는 정직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가 김부자네 똥을 다 불러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손에 잡히게 된 가락지에 대해서 욕심도 내지 않고 그걸 돌려주러 김부자네로 갔다는 것을 봤을 때 정직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참 성실하다,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농사일을 게을리 하면서 농사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수확을 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으려면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쇠아버지도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도깨비는 참으로 지혜롭다, 현명하다고 한 친구 있었습니다. 돌쇠아버지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와주고요. 거들먹거리고 더 욕심을 부리는 김부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거 봤을 때는 뭔가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도깨비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쇠아버지를 도와주는 걸 봤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다. 그래서 돌쇠아버지가 속상해할 때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점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김부자는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재산이 많은데 가진 것 없는 돌쇠네 것을 더 가지려고 자기 돌쇠네 수확물을 가져오라 한 것이 참으로 욕심쟁이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애쓰면서 사는데 부자이고 뭐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부분. 그래요.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김부자는 정말 괘씸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발견한 돌쇠아버지는 김부자가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쇠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돌쇠아버지처럼 김부자네로 저도 달려갑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지은 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냥 가질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 딸려온 건데 딸려온 곳이
김부자네 집에서 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부자네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물어봐야 하고 돌려줘야 한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져야 한다는 친구는요, 내가 찾아낸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돼서 다른 예를 하나 들었죠.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네, 그래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은 찾고 싶은데요.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면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꼭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나서 아이들의 생각은 글쎄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설득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돌쇠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잘 이야기해서 글로 정리해보면 더욱 좋겠죠. 똥벼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낱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대로 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여기 나오는 녹진녹진은 그 돌쇠아버지가 가락지를 돌려주러 김부자네를 갔다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서 곤장을 맞게 되는데요. 곤장을 많이 맞아서 뼈까지 아플 정도로 몸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녹진녹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낱말인데요. 기억해 두면 좋겠지요. 다른 낱말의 뜻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똥벼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글쓰기를 해보면서 책을 읽은 다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똥벼락 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전래 동화를 몇 권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세계에 흠뻑 빠져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